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상담 접수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지금 현재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다시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보합권까지 좀 빠졌었던 상황인데요. 지금도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2755.25포인트로 0.01%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703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7040선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아래 쪽으로도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반에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면서 상승하면서 유로 FX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0.29% 하락세로 1.23355달러까지 다시 또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1318달러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1319선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1420달러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1419.2달러로 0.44% 하락폭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돌도 역시나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1달러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61.45달러까지 회복이 되면서 0.8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 달러 인덱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89점 후반대 라인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9.91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위아래로 좀 흔들고 있어서 정말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박노주 마스터님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을 좀 변한 점을 보셨잖아요. 네. 좀 매매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쉬러 가기 전에 또 급락을 좀 해줬다가 다시 또 일단 회복을 또 해줬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구가 좀 어렵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일단 또 골드가 또 지수가 올라갔을 때 또 골드가 또 같이 또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중요한 건 지수가 좀 상승을 해야 되면 골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일단은 제한적인 흐름만 좀 빠졌다가 지금 또 다시 지지를 하면서 또 골드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 구간에서 완전하게 좀 크게 상승을 하려면 골드가 금일 저점 1372.2를 완벽하게 이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골드가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일단 올라가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구간 때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방송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시점 그 부근 때 이제 거의 시가 부근까지 지금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후로 한번 이제 다시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거의 고점 부근까지는 못 왔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좀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그 중간 정도에
7,040선 정도 뭐 그 부근대까지 한번 밀렸다가 지금 들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래도 고점 돌파하는 흐름 한번 큰 흐름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5분봉을 지금 봤거든요. 네. 자, V자 반등이거든요. 예, 분봉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완전 추세 틀이 깨지고 다른 방향으로 추세가 다시 한번 이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보시려면은 분봉으로 한 5분봉 정도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봤었을 때 자, 이 지금 현재 구간 저점까지 갔어요. 7038.50까지 갔어요. 나스닥을 봤었을 때. 그럼 반등 정도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반등을 주고 7,000 뭐 아무리 반등을 많이 줘도 한 7,050선 정도까지 반등을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밀려야 되겠죠. 밀리고 다시 쌍바닥까지 7,040선 정도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7,050선을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7,055선을 올라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이 되고 상승으로 일단은 전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타이밍을 잡을 때는 그대로 여기서 이제 지금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봉 3개 나왔잖아요. 5분봉에서. 3개 나왔으니까 이제 음봉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줘야 되겠죠. 조정이 뭐 한 7,062선에서 그 다음에 한 57선 정도까지, 이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근대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좀 빠르게 흘러가면서 그 아래에서 기준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리고 현재 좀 변할 시장 가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두 번째 이슈인 유로 FX, 김경윤 PD의 의견은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김경윤 PD의 유로 FX 의견,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신 쪽에서는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을 볼 때 무역전쟁의 우려를 좀 빼놓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선 그리고 레리 커들로가 캐리콘 후임으로 내정됐다라는 소식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의문을 남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지금 현재 무역규범 밖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어쨌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국이 현재 좀 관세 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고유의 배경을 조금 보자면요. 일단 통화정책 전망과 뭐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성장세로 인한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에 지금 걸쳐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한 비둘기적 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유로를 좀 본격적으로 매도하려는 시도를 할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목표까지 오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좀 시사를 했지만 이 부분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테이퍼링 종료를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12월로 미룬다거나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기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의 대규모 매도가 초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지금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를 보고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쪽에 대해서 좀 상승 방향 분석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유로 FX까지 두 번째 이슈 다시 한번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앞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도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1달러 회복된 이후에 초반대와 그리고 중반대 가격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구간 61.3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로 세 번째 이슈가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어제장의 재고가 3주 연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제유와 휘발유 쪽에서는 재고가 감소됐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2대2로 나눴어요. 김경희 PD와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저와 해설위원님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일단 뭐 재료가 두 가지 재료가 함께 혼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실 거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위아래로 좀 흔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오늘은 지금 다운을 주셨나요? 네, 다운이죠.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오늘 저번 주에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60 그날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깨졌죠. 네. 네, 깨졌고 또 이게 그러니까 저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그때 저점을 1.23050으로 드렸는데 040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었고, 네. 뭐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복귀는 항상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기 상방을 준 다음에 일단은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고점이 61.45였어요. 61.45니까 지금 돌파를 한번 했어요. 45를 돌파를 하고 61.54까지 가서 지금 일단 밀렸거든요. 그럼 밀렸는데 지금 현재 61.35를 찍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고점은 좀 뚫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이미 줬고 지금 왜냐면 위에 이평선을 일단은 터치를 했어요. 4호선까지 갔었을 때가 거의 이평선이 근접한 위치였다면 지금 5사를 가면서 이평선을 살짝 뚫고 난 뒤에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지금 이평선이 걸쳐져 있는데 만약 더 쏘고 간다면은 그 위에 있는 이평선 61.85까지도 일단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저는 밀린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기적으로의 일단은 오일 추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봉보다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일단 월봉이 지금 계속 저점이 일단은 그래도 낮아진 상황이죠. 아니, 고점이 낮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달에서 일단 크게 하락을 했지만 좀 거의 중간 정도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좀 더 들어올렸는데 그 들어올리는 고점이 사실상 일단은 전달의 몸통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올라온 게 63.28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미국 셰일 업계에서도 공급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지금 글로벌 무역 전쟁이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일단은 트럼프 두고 봐라. 너희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복을 하겠다. 지금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어지는 중간에 분명히 오일의 가격은 일단 좀 약간 좀 하락세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도 사실상 밀리면은 일단 크게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밀리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밀리면 6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차 목표는 1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밀렸을 때는 시가 부분까지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61.05까지 2차 목표가 그렇게 일단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는 일단은 아래로 가기도 좀 그렇고요. 61.05까지 밀리면 그래서 위로 좀 약간 반등도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서 현 저점 오늘 저점이 60.8인데 네. 만약에 60.90까지 간다. 그러면 분명히 60.82 저점을 깨는 흐름이 분명히 줄 겁니다. 만약에 그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쭉 밀려서 60.50에서 40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 오버슈팅이 하락 방향으로 나오면서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61달러 회복된 이후 초반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저희 신세계 일부 시작했을 때 단기 상승에 대해서 좀 관점을 주셨고 오늘의 단기 상승을 기록했고 이후에 밀린다면은 60달러 후반대 그리고 그 아랫대 가격대도 함께 말씀을 도와주셨고 항상 이렇게 추세가 나온다면 오버슈팅을 항상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다시 한번 61.30 이구까지 또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다운의 의견을 박노조 마스터님께서 들려주셨고 그렇다면 반대 의견이죠, 해설위원님. 네. 업이시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일단은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을 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그냥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표 지난번에 이제 원유 재고가 나왔던 거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비하셨다는 네. 말씀이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화면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자, 네. 보시면은 원유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원유 재고 증가했죠? 네. 증가했는데 뭐가 줄었냐? 정제유 재고랑 가솔린 재고가 줄었어요. 예, 지금 미국의 설비 가동률, 그러니까 정제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겨서 지금 2주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원유는 재고는 증가하는데 정제유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면 정제유에다가 많이 정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유를 좀 많이 갖다 쓰겠죠. 원유 재고량이 늘어나는 게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보통 드라이빙 시즌을 준비할 때가 6월이 드라이빙 시즌을 보고 그 전에 준비해서 미리 많이 정제유를 만들어 놓는 기간에 현재 돌입한 상태입니다. 3월 중순부터니까요, 원래. 보통 3월 중순부터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수요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 쪽을 봐야 되겠죠. 공급 쪽이 과연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공급 쪽 보시면은 일단 이란의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감산을 좀 줄이자. 감산 줄이자는 얘기 좀 이제 증산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는 의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둘이, 정말 원수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있겠죠. 의견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019년 이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사우디가 상당히 많이 증산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안을 지켜가면서 다시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려놨는데, 그 안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가 새롭게 이제 감산에 동참하면서 감산 이행률은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 140%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산 이행률 자체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오펙 국가 봤으니까 비오펙으로 이제 미국 쪽을 보자면 미국 쪽에서 셰일오일 같은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오일 업체들, 셰일 오일 업체들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소비자 말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높은 추세가 지금 6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럼 셰일 오일 업체들이 뭔가 뽑으려고 하는데, 오일을 뽑으려고 하는데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 단가 중에 대단히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물하고 오일, 모래. 이쪽 가격이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판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판트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셰일오일도 생산 단가가 그러면서 자꾸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상승을 가기에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 다음 주 넘어가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재고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금요일날 시추공수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금요일날 시추공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에 대한 압력을 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업이지만 이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추세를 봤을 때는 업이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금요일날 시추공수를 확인하고 좀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수적인 관점 좀 이번 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런데 지금 61달러가 깨졌죠, 마스터님. 네.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네. 네, 수익줄 좀 거두시고. 네. 네네. 어디까지 좀 볼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지금 밀리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거든요. 지금 88까지 왔죠. 네. 아무래도 오늘 저점 아무래도 밀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8이었죠. 오늘 60.8인데 전략 드린 다음에 이제 지금 61.38에서 이렇게 바로 밀렸거든요. 그죠? 저점이. 네. 그죠? 밀려서 지금 가파르게 왔는데 제가 볼 땐 여기서 이제 5분봉으로 봤었을 때도 크게 밀렸거든요. 반등 한번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의 저점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왔어요. 지금 5분봉 하나로 밀렸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 내로 밀렸죠. 5분봉 하나 좀 밀리고. 그러면은 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위선 밀리면서 추가 하락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60.50에서 40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 구간에서 저점에서 이제 좀 많이 밀렸다고 해서 좀 매수 잡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좀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추가 하락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동이 지금 나온 뒤에 도리어 지금 반등이 나온 구간은 지금 하락 파동이 이게 1파동 아닙니까? 2파동이 나오는 구간이 지금 61달러 좀 넘어서서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달러 넘어서 한 61.10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밀리면서 다시 지금 현 구간에서 저점이 60.87인데 이 구간이 뚫리면서 그대로 저점도 60.81을 밀어버리면서 추가 오버슈팅이 또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 오늘의 저가를 보시면은요. 60.82달러였습니다. 이 저가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깨진다면 60.5040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는 하락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현재 구간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면서 하락 전환이냐 지금 다시 좀 지켜가느냐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금 저가가 60.82달러인데요. 좀 깨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영 PD도 맞선님과 같은 의견인 다운 의견이었죠? 네, 일단 오늘 나오고 있는 시황적인 측면도 오일에게는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EIA 주간 재고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크루드 재고 같은 경우에는 5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서 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또 정제유와 가솔린 재고가 급감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즈후의 에너지 선물 디렉터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제유와 가솔린의 이런 예상치 못한 감소분을 더하면 크루드 증가분보다 거의 2배는 된다라는 계산을 또 내놓으면서 유가에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일이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IA 리포트로 인해서 시장 재균형이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힌트도 아직 나왔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가격대에서 위아래로 그냥 출렁이는 수준에서만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 내고 있고요. 또 어제 장에도 오펙의 이 월간 리포트의 내용이 공개가 됐었죠. 2018년 비오펙발 공급량이 하루 166만 배럴 늘어나면서 지난 11월 예측치의 거의 2배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의 대부분이 미국발 생산량 증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로써 좀 유가에는 하락을 이끌어낼 만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펙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8개 선진국의 원유 재고도 8개월 만에 증가를 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감산협의의 어떤 효과가 이제는 위태롭다는 사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펙은 2018년 오펙발 수요 전망치를 25만 배를 줄이기도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이 오펙의 월간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어떤 류의 공급 과잉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펙발 오일의 수요가 하루 33만 배럴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장 초반에도 중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오일이 상승세를 보였던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제 곧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계절적 수요로 인해서 오일이 어느 정도 지지세는 확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EB 쪽에서는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인 이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하기까지는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곧 오일에 조금 상승세를 볼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다운 의견 추가적으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어제장에 저희 재고 발표 함께 하셨잖아요. 예상치를 꽤 상회하는 수치로 500만 배럴이 증가됐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 정제유와 가솔린 재고는 급감하는 흐름 속에서 가격대가 좀 혼조세를 보였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산업 생산 예상치도 상회한 상황이고 계절적 수요로 앞으로 곧 오일에 대한 지지세가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전망은 또다시 상승 쪽으로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또 반등을 하면서
골드 같은 경우 1320달러 이탈된 이후에 1417달러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인덱스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현재 계속해서 89.950. 일단 89 라인의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1320달러 이탈된 이후에 0.58%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경일 PD와 저 해설위원님까지 다운인데요.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하면 또 해선이 아빠로 많이 유명하시고 골드를 매매를 잘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항상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골드 현재 구간에서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는 조금 관망을 해보자, 이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만약에 매매를 좀 하겠다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일단은 좀 구간이 짧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지금 여기 현 시점에서 매도를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기대수익이 짧기 때문에 좀 매도를 들어가서 일단 수익을 거두고 나오기가 너무 좁아요. 예, 구간이. 그래서 지금 떨어지면은, 지금 저점 부근, 그러니까 1315.5에서, 1315 정도의 부근, 14.5,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왔거든요. 지지하고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라,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상황도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떨어져도, 주봉을 봤었을 때, 지금 일단 그 전주랑 그 전주에서 주봉으로도 계속 밀고 올라왔고, 밑에 사실상 지금 올라오는 이평선이 있어요. 이 이평선이 계속 지금 전전주를 계속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기울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울기가 만약에 평평하면, 여기를 깨고 내려올 공산이 좀 큰데, 지금 기울기가 지금 상승 기울기가 여전히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근대에서는, 지지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려가더라도 1315.5 그 14.5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쭉 들어 올린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지금 들어가기는 그렇고,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반등 좀 준 다음에, 그러니까 1320선 이상 좀 들어 올렸을 때, 한 20선에서 한 21선 사이에서 매도 진입을 해서 한 10틱 정도 아니면 15틱 정도 좀 짧게 수익을 좀 청산을 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간을 들었고요. 근데 좀 기다렸다가 좀 박스를 노린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분명히 나오기는 할 테지만, 그걸 지금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가 좀 크다. 왜냐하면 그대로 반등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 나올 자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느니 좀 더 기다렸다가 1420에서 21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도 진입을 해서 만약에 좀 더 상승을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또 박스 구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안 가더라도 본전으로 끝날 수 있어요. 본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그렇게 매도 전략을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을 때 일단 기대 수익이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좋은 수익과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조금 더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1320달러 이상의 좀 회복이 될 시 1320 과 1421달러 부근에서 매도적인 의견으로 좀 15틱 정도의 좀 짧게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골드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소폭 다시 올라가면서 1318.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다운이시잖아요. 예, 네네. 일단은 다운인데, 저도 박노래 대표님 입장이 똑같은 게, 다운이긴 한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죠, 네. 지금 제가 그어놓은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정말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폭은 남아있는데, 일일 변동폭
밖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시세는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지지라인 근처까지는 오진 않을까, 거의 맞닿게 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깨는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럼 다음 주 정도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화, 달러 인덱스 같은 부분 좀 얘기 드리면,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려 말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를 밀려면은, 밀만한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 바로 밀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 밀만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다만, 지금 이제 무역전쟁 우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무역전쟁이 이제 제가 미국의 매 정권이 바뀌어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권 바뀌고 한 1년 차쯤 나오는 항상 똑같은 얘기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주고요. 어차피 목적 자체는 11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지지율 오르면 또 금세 또 들어가고, 네. 예, 지지율 떨어지면 다시 또 무역전 얘기하고 왔다 갔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원래 달러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달러 하방은 맞습니다. 하방은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달러 하방이 강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정도 흐름에서 골드는 일단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1315.7, 1315.5까지 정도 해가지고 잠깐 순간적으로 깨는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역시나 박노진 마스터님과 같은 의견으로 일단 현재 구간에서 너무 짧고 수익 구간이 짧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소위.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15달러까지 대한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다운의 의견 함께 들어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로 잠깐 정리해 주셨는데 코멘트. 네, 일단 나스닥 아까 네. 그 중간에 점검할 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V자 반등 얘기하면서 네, 들어 올렸을 때 7065선에서 7055선 그 사이에 조정이 분명히 올 거다. 네, 그래서 거기가 2파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봉 3개 5분 봉 갔었을 때 상승 1파동, V자 반등 나오고 상승 전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지금 조정이 바로 그 구간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왔죠. 중요한 거는 오늘 고점을 뚫으면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럼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지금 이 봉, 그러니까 그 23시 30분 봉에 고점을 살짝 건드린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뚫으면서 오버슈팅 나오죠.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7080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쭉 밀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항상 봤을 때 고점을 뚫었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오버슈팅 나왔을 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멈추면 이제 거기서부터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빠르게 해서 청산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 지금 쭉 밀리잖아요. 고점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전고점, 그죠? 네. 7천 전고점이 74.50선이었잖아요. 네. 그 안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그렇죠. 조금만 한 3분 정도, 한 4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써 지금 포인트가 벌써 80에서 지금 74면 거의 한 6포인트, 7포인트 정도 지금 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켜보고 나서 딱 이 포인트에 딱 멈췄을 때 딱 털면은, 청산을 하면은, 굉장히 또 수익도 굉장히 큽니다. 그 포인트가.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바로 제가 또 유튜브로 생방송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유튜브로 최대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방송도 꼭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못 쓰는 지금 상황도 오으니까 맞아요. 2개 다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 방송에서 말했던 부분 못 쓸 때도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진입하시고, 또 이제 유튜브로 청산을 드릴 때 또 그거 보고 또 청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네네. 또 다시 한번 네. 직접 또 네, 얘기를 너무 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는데, 자, 이어서 김경희 PD 골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전달해 드렸던 이슈입니다. 영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정치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지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외신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증시가 좀 하락을 해줬고요. 또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이로 인해서 돌아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의견 올라오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또 이 중국 쪽에 1,000억 원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줄여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무역 전쟁 우려 없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레리 커들로의 내정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뭐 커들로는 강달러를 원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강달러 레토릭보다는 무역 전쟁 레토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골드가 1330레벨까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하고요. 또 다른 트레이더들은 이제 1320달러 이하에서 아시아 쪽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고 또 1330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 및 매도가 실현이 되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태로 다음 주 FOMC까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일단 로이터 기술적 분석상에서는요. 1317달러까지 일단 밀릴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조금 더 자리가 많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하락을 한 다음에 뭐 상방으로 가든 뭐 그런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메이 총리가 러시아 스파이 암살 의혹 지금 제기를 하면서 러시아를 비난했다라는 소식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 소명을 요청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좀 뭐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지금 영국 쪽에서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영국에서 추방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더 불거지게 된다면 골드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상승에 대해서 뭐 재료가 앞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1320달러 이탈 이후에 1318.4달러 선을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관련돼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유튜브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이전에 골드라든지 옌 그리고 뭐 국채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으로 좀 대표되는 그런 상품군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의 골드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재패니지 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유튜브로 저희 애청자님이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옌은 왜 골드랑 방향이 오늘장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일단 뭐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을 때는 이 방향성이 좀 다른 게 좀 눈에 띄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애니 뭐 다른 방향은 뭐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별로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문제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베가 안 좋으면 그러면 일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애니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반대죠. 아베는 이제 N을 풀어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엔저를 아베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주 포인트가 엔저거든요. 근데 엔저가 이제 아베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엔저가 좀 포기되겠죠. 그러면 다시 엔화가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좀 흐름은 좀 약간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정치적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상황은 좀 신경을 쓰셔야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베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현재 상태가. 이번 상태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치명적인 위기에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뭐 거의 벗어나기 힘들다.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은 바뀌지 않겠지만 아마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요거 좀 사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그걸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는 좀 우리 촛불 집회를 좀 본받자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일본 국민들의 이제 국민적인 성향을 봤을 때, 촛불 집회는 못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은. 예. 목이 안 좋아서요. 네, 이것은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스터님 지금 골드랑 얘랑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은 뭐 수익 내기 쉽죠. 그죠?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까 지수랑 골드가 아까 같이 상승했었던 또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또 그 시간대에 한 뭐 20분 동안이었었나요? 한 15분 정도는 또 같이 상승을 했었었고 분명히 아까
추가 그 지수 나스닥 지수가 아까 추가로 상승을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골드 같이 올라갔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면 안전자산과 리스크 자산이 분명하게 갈리는 지금 선물도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추가 시간 7,080선까지 지수 선물이 밀고 갔을 때 분명히 골드는 오늘 저점 밑으로 떨어졌어야 됐어요. 아까 뭐 1,300 한 뭐 15선 정도까지 밀고 내려갔었어야 됐는데 중요한 거는 상황이 항상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뭐 엔화 같은 경우도 만약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가장 첫 번째 안전자산은 또 골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김영철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국의 통화 정책이 또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갈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뚜렷한 흐름이 나오면 리스크 자산과 안전자산 특히나 지수가 이제 이후로 뭐 각 이슈에 따라서 이제 좀 뚜렷하게 그건 단기적인 흐름은 아니고 중기적인 흐름으로 고점을 찍고 만약에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엔이나 골드 안전자산의 이제 부류가 국채까지 포함을 해서요 뚜렷하게 상승 기조로 또 밀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골드도 지금 뭐 엔화가 지금 올라가지만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내려가고는 있지만 저는 골드의 중기적인 뷰는 상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길은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서 뭐 각자 다른 길을 가겠지만 나중에 뚜렷한 큰 대로가 나온다면 같이 이제 대로에서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엔과 골드에 대한 흐름 이전에는 뭐 동일시 됐을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 성격이 같다고 해서 같은 흐름으로 좀 점쳐지고 또 투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일단 엔과 골드에 대해서 현재 흐름 좀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 되시도록 저희가 또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5996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합니다. 미 국채가 이제 좀 꾸준하게 반등하는데 이제 이건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셨는데요. 어제장도 그랬습니다만 오늘장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가격대를 살펴드리자면요. 10년물 국채는 120-1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0.04% 상승세입니다. 자, 오늘까지 상승 흐름 이어간다면은 4거래 연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하락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반등, 기술적 반등이냐, 뭐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더불어서 이제 좀 매수 쪽으로 방향을 봐도 좋을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제 국채에 대해서는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 올라온 방향을 차트를 봤었을 때는 뭐 반등 구간밖에 되지는 않는데 저는 일단은 2018년도 장세를 아까도 뭐 방송 중에 뭐 쭉 말씀을 드렸지만 무너지는 장세가 한 번 정도는 또 2월 달에 좀 크게 한 번 나왔었잖아요. 양일간에 걸쳐서 큰 폭의 그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후로도 그런 그 좀 일단 지수에 대한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후로도 이제 큰 폭의 이제 밀리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채가 이제 올라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은 저는 이제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반등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이번 주에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평선 위에서는 그래도 지켜줘요 항상 그죠? 위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그 이평선 지금 아직도 하락 기울기이기 때문에 맞고서 좀 떨어져 줬거든요. 근데 그 떨어짐이 윗꼬리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간대 내일까지 해서 만약에 이 구간 몸통을 유지를 해주면 다음 주에도 분명히 상승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잠깐 밀리는 조정 구간 좀 주겠죠. 조정 나왔다가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큰 폭의 또 상승세를 또 뭐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국채 같은 경우도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물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내일 잠깐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뭐 이번 주 좀 확인을 좀 해주고 다음 주에 만약 이렇게 되겠죠.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끝난다면 좀 밀리는 구간도 좀 뭐 참고를 해야 되니까 120, 16 정도, 이 구간까지 잠깐 밀리는 흐름에 좀 매수를, 해주고 좀 상승 방향을 좀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구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다음 주에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평선을 뚫고 들어 올리면서 그것도 윗꼬리가 크게 나오진 않고 이 이평선 뚫고 올리면서 윗골이 별로 나오지 않고 이 구간대.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1116 그다음에 이 평선까지 해서 120, 25 이 정도 사이에서 네. 또 박스권을 크게 밑으로 밀리지 않고 박스를 주면서 이제 이 박스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평선 성격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계속 박스가 좀 길어질 거라고 봐요. 조금 길어지면서 이평선을 이제 돌리는 작업을 하죠. 이평선이 계속 하락 추세지만 위에서 가격대가 놀게 되면 이평선 위에서 가격대가 놀게 되면 이평선이 점점 상승 기울기가 하락 기울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다시 평평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이평선이 다시 상승 기울기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평선을 좀 돌리는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재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그렇게 가면서 좀 상승을 주면 지수도 이제 그에 맞춰서 좀 밀리는 장세가 좀 나오고 골드도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자세에 대해서 확인한 자리 또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계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전략을 2시간 동안 빠르게 전달 도와드렸는데 현재 구간도 지금 각 종목들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노점 박사님 항상 목요일 저녁에 저희 좀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정신은 없네요. 예. 유튜브에서 지금 드리고 방송에서 전략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수가 또 중간 정도에 왔었을 때 또 다시 또 전환됐잖아요. 또 추세가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오늘 나스닥 지수를 봤었을 때 우리가 오늘 물의 흐르는 방향이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죠? 네. 초반에 상승 갔다가 또 하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물에 흘러가는 방향, 또 파동, 항상 제가 파동을 강조하는데 파동에 흘러가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방향대로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항상 역행을 하지 말라. 요런 말씀을 좀 오늘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다양한 종목 안에서 살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김경영 PD 오늘 마지막 소식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지금 2가지 소식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레리 커들로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해임 같은 경우도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임명도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굉장히 SNS를 잘 이용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적인 평가는 좀 차치를 하고 이 임명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좀 더 경기가 발전하고 어떤 재정적인 좀 성공을 이룰 것이다라는 포부를 좀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영국과의 이 조인트 성명에서 러시아에게 지금 이 스파이 암살건에 대한 해명을 좀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메르켈 총리, emmanuel 마크롱까지 해서 모두가 지금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냈는데요. 지금 이 스파이 암살건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적인 설명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지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나 이 대통령처럼 트위터를 활용을 잘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해설위원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 어떨까요? 네, 트위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꼭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이 써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다 다른 F사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위터는 주식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까지만 보유하셔라. 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신세계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2시간 통해서 말씀을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신세계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